사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왔다. 중국 당나라와 수나라 시대부터 중국 정부가 대만 일부를 통치했던 기록이 있다. 그러다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대규모의 한족 이민이 일어났다. 청나라는 1684년 명나라를 추종하던 세력을 격파한 후 공식적으로 대만을 자신의 영토에 편입시킨다. 그런데 1895년 청일전쟁이 터진다. 청나라가 일본에 패배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대만은 일본에 넘어간다. 이후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현지의 주민들은 계속 저항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영국, 중국이 카이로 선언을 발표한다. 여기서는 대만이 중화민국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2년 뒤인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국민당 세력이 대만의 행정권을 넘겨받게 된다. 여기까지만 봐도 대만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온다. 일부 1949년 역사의 분기점. 1949년 중국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은 공산당, 다른 한쪽은 국민당이다. 공산당은 강해졌고 국민당은 약해졌다. 결국 공산당이 이기게 되고 국민당의 지도층들은 대만으로 도망친다. 이게 바로 대만과 중국이 분리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때부터 대만을 자신의 영토 중 일부가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봤다. 다시 말해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신의 땅이라는 개념이라는 뜻이다. 반면 대만으로 간 국민당 정부는 자신들이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중국의 정통성을 주장했다. 즉 우리가 진짜 중국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래서 1949년 이후로 중국과 대만은 같은 중국이 뭔지를 놓고 싸우게 된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다. 누가 진짜 중국인가에 대한 정통성 싸움이었던 것이다. 2부 국제사회의 선택. 시간이 흘러 1971년 유엔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쫓겨난다.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한 중국 원칙을 따르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중화인민공화국과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180개 이상의 나라들이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래도 대만은 계속 존재한다. 실제로는 자기 정부가 있고 선거도 하고 군대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게 대만의 가장 복잡한 부분인 것 같다. 현실에는 자유롭게 작동하는 독립된 정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정의되는 그런 상황 말이다. 3부 오늘의 대만과 중국. 중국 정부는 명확하게 말한다. 대만은 우리의 일부다.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중국이 제시하는 방안이 일국양제 모델이다. 홍콩과 마카오처럼 중국에 속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더 강하게도 말한다. 만약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세가 개입하거나 영구적으로 통일을 거부한다면 우린 무력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2005년에 정식으로 법제화된 반분열 국가법에 담긴 내용이다. 한편 대만은 1990년대 이후로 민주화를 겪는다.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대만의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다. 나는 중국인이다에서 나는 대만인이다로 바뀌는 것이다. 2016년 이후 대만을 이끌어온 민주진보당은 대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쪽에 가깝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럼 중국이 진짜 침략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싸우려고 하지만 경제로는 완벽히 얽혀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거대한 투자자다. 수백만의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산다. 양쪽 간의 무역량은 연 200억 달러를 넘는다.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든 경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4부 그리고 미국이 있다.
미국은 흥미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대만을 독립국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략하면 우리가 대만을 도와줄 거냐? 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몇십 년 동안 미국의 정책이었다. 요즘 미국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더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하고 방어 무기도 판매하고 있다. 중국은 이걸 내정 간섭이라고 본다. 당연한 반발이다. 오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국은 계속 대화하자, 경제로 연결되자, 문화로 가까워지자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경제 협력 방안들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대만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면 중국과의 통일보다는 현 상태 유지 또는 더 독립적인 상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상황은 일종의 불안정한 평화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분리되어 있지만 완전히 독립한 것도 아니고 통일된 것도 아니다. 양쪽 모두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려고도 한다. 가장 큰 위험은 계산 실수다. 누군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이 긴장 관계가 갑자기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6부 마무리.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역사, 정치, 경제, 국제 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두 지역의 미래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